저는 다음 타자로 이더리움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 좀 어제 새벽에 이더리움을 좀 샀어요. 이더리움은 알트의 대장입니다. 알트 중에서 제일 좋은 녀석이죠. 이더가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찐 알트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유한 현금으로 가장 똘똘한 알트들을 찾아서 알트에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지금부터 한 5월달까지는 이더리움의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더리움 한 개밖에 없었는데 어저께 4개를 추가로 더 샀거든요. 이더리움이 일단 전고점을 넘기는 시점까지는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는 한 올 말에 분위기 봐서 매도할 생각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이버에서 트레이딩 뷰라고 치면 나옵니다. 원래는 무료도 가능한데 이렇게 방송할 때 자꾸 광고가 떠서 제가 지난달까지 무료로 쓰다가 한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쓰는데 좀 미안해서 유료 결제를 했습니다. 한 2만원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굳이 유료 결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가 진짜 역사적인 날이었죠. 이제 정고점을 훌쩍 뛰어넘고 이제 좀 안착했어요. 7만 달러대. 지금 대략 시세가 한 7만 2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7만 2천 달러. 한국 가격으로 좀 알려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큰 손이 아니잖아요. 한국 가격보다는 이렇게 외국, 그러니까 미국 뭐 바이낸스 기준, 요런 차트로 보는 게 사실 표준입니다. 코인 투자하시려면 이걸로 보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한국 가격으로 계산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환율을 곱하시고요. 요즘에 대략 김치 프리미엄이 6%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1.06 이렇게 곱하시면은 한국 가격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 가격으로 그때그때 계산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는 본인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횡보하고 있죠. 요즘에 비트코인 차트가 대체로 그래요. 뭐 꽤 됐어요. 뭐 이렇게 한지 4시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한 다음에 상승하고 횡보한 다음에 상승하고 연속이거든요. 횡보하다가 삐죽하고 솟았죠. 요때만 한번 떨어졌어요. 이때 기록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요때부터 제 방송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사고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 기대보다 빠르게 여기 횡보하다가 갑자기 솟았죠. 여기도 횡보하다가 갑자기 솟았고 여긴 그냥 상승한 거고 상승 후에는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다가 또 횡보하죠. 이 횡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2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거의 2주 동안 안 움직이고 계속 횡보했거든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확 뛰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순간에 확 뛰고 근데 요거는 조정을 좀 받았어요. 이제 고점을 도전하는 시기죠. 여기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세 번째 만에 삼수했죠. 세 번째 도전 만에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소 하던 대로 또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를 며칠 정도 할 것 같냐?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측하기 좀 되게 어려운 영역이고 저는 대략 한 요 정도 삼각 수렴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 삼각 수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냥 뭐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갑자기 삐죽 솟기보다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한 일주일을 넘기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밤부터 오늘 뭐 CPI 발표 있다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근데 저는 요새는 CPI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뭐 비율이 낮으면 좋겠죠. 이게 만약에 2% 후반대가 나온다. 그럴 것 같진 않지만 2.9%가 나온다. 그러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테니까 그럼 뭐 장점이긴 하죠. 화수목금 화수목금에는 미장이 열리는 시간이니까 IBIT랑 블랙록이죠. FBTC랑 피델리티 요 둘이서 또 완전 비트코인 또 싹쓸이 해가겠죠. 얘네가 싹쓸이를 계속 해가면서 여기까지 계속 횡보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중에 늦어도 주말 중에는 한 번쯤은 상방으로 갈 거라고 느낌이 오긴 하거든요. 물론 하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상방을 한 65, 하방을 35, 뭐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좀 수렴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밤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CPI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거 발표가 있는 날은 그냥 좀 무빙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무빙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누가 장난질을 치는지 뭐 어떤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뭐 이런 이슈가 있는 날은 무빙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 20분 후에 CPI 발표가 있을 텐데 이거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네, 결과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투자를 몇 년 해보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몇 년 해보니까 CPI가 낮게 나온다고 뭐 상승하고 높게 나온다고 하락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빙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모멘텀이 상방일 수도 있는데 하방 압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CPI가 뭐 낮으면 오른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1차 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살짝 조정은 있겠지만 10%뭐 요 정도 조정 없이 한 7만 5천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살짝 조정을 주더라도 일단 8만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요게 제가 그리는 3월 뷰거든요. 3월까지는 한 여기까지는 안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하방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방 가능성은 늘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고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대비하려면 뭐 현금 보유하고 있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1억이 넘었는데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질문들 좀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한 개 있는데 더 살까요? 뭐 이런 질문도 좀 있고 이제부터는 네, 본인 판단 영역입니다. 물론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사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저는 사고 있지도 않으면서 사세요라고 말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네,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요럴 때 사는 것보다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판단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만약에 1억이 있어서 이걸로 비트코인 샀다. 한 개를 보유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다. 뭐 이런 분들은 저는 다음 타자로 이더리움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 좀 어제 새벽에 저는 이더리움을 좀 샀어요. 한 개가 스테이킹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업비트에 스테이킹 돼 있는 이더리움이 한 개 있었고 어저께 새벽에 4개를 더 샀습니다. 근데 지금 더 떨어졌어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2개는 요 정도 가격에 샀고 2개는 4,060불 그 정도에 사서 평단이 한 4,070, 4,030, 4,037인가? 뭐 요 정도에 샀습니다. 근데 전고점이 한 4,868불 요 정도거든요. 대략 한 20% 정도 올라가면은 20% 올라가면은 정고점에 도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이거 투자 추천은 아니고 관점 공유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일단 저는 샀다 그랬잖아요. 제가 산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하루님도 아까 상의하고 하루님도 좀 이더리움에 대한 관점을 좀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둘 다 이더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먼저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비트코인이 없는데 이더리움만 투자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본인 판단하세요. 저라면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투자를 안 하면 모를까 할 거면 그냥 비트코인만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비트코인이 충분히 있잖아요. 비트코인 5개 넘게 있는데 이더리움 5개인 게 뭐 1대1 비율이면 이더리움에 과하게 투자된 건 아니잖아요. 뭐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비중으로. 그래서 얘가 90%면 얘는 뭐 한 5%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 정도만 투자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개수를 좀 비슷하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개 있다. 그러면 이더는 한 개에서 2개까지 요 정도는 지금 이더 매수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더에 대한 설명을 되게 짧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더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알트의 대장입니다. 알트 중에서 제일 좋은 녀석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가 정고점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더도 열심히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가 이제 정고점 넘으면 정고점이 4,868달러거든요. 달러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더가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진짜 저는 찐 알트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유한 현금으로
가장 똘똘한 알트들을 찾아서 알트에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제 포지션은 다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뭐 비트코인 얼마큼 있는지 다 공개를 했고, 지금 한 5.77개? 네, 요 정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6개 정도는 네, 모으게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은 현재 한 5개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5.4개? 뭐 요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더리움이 여기 업비트에서 스테이킹이 되거든요. 스테이킹이 뭐냐면 일종의 좀 예금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더를 한 개를 예치한다. 근데 이자를 보니까 요새 뭐 1년에 APR이라고 하죠. 연이자. APR이 한 3.4%인가? 뭐 요 정도 되더라고요. 이율도 낮은데 정말 개인적으로 좀 짜증났던 게, 이더리움을 예금 맡기는 거를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라고 하고, 예금 맡긴 거를 인출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언스테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빼내는 거죠. 근데 스테이킹 돼 있던 이더리움을 빼내면은 내가 뭐 자유롭게 뭐 사고 팔고 아니면 뭐 보내고 이런 거 할 때까지 무려 10일이 걸린대요. 이거 알았으면은 저는 스테이킹 안 했을 거예요. 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열흘이나 걸릴 거라고는 네,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 보내려고 한 개를 이제 언스테이킹 했죠. 근데 예상 완료 시간이, 그러니까 예금한 거를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0일입니다. 10일. 아니,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보통은 언스테이킹 하면 한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저는 그 정도 생각했는데, 와, 이건 진짜 짜증이 온팡 나더라고요. 폴리곤도 네, 같이 인출을 했는데, 얘는 그래도 좀 한 3, 4일 정도, 이 정도면 제가 뭐 이해하죠. 근데 10일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업비트에서 스테이킹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은 잘 생각하세요. 네, 비추합니다, 비추. 아니, 열흘씩 묶여 있는데, 내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흘 후에나 팔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스테이킹 뭐 이렇게 추천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시는 안 하려고요. 스테이킹을 좀 할 때마다 후회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더리움 이거 빼고 어저께 업비트에서 해외 사이트인 비트겟으로, 제가 업비트에서 비트겟으로 이더를 2개 보냈거든요. 2.4개였나? 하여튼 뭐 요 정도 보냈는데 한 1,000만 원이 좀 넘죠. 이랬더니 이때가 새벽 3시 10분인가 그랬거든요. 아니, 업비트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려고 이제 전송해놓고 이제 자야지 하고 자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서류 보내줘가지고 그거 같이 보여주면서 얼굴 나오게 사진 찍어야 뭐 이걸 보내준대나? 뭐 그래갖고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프린터도 없어가지고 그냥 모니터에다 띄워놓고 다 쓴 다음에 같이 사진 찍으니까 네,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새벽 3시 10분에. 물론 이렇게 업비트도, 그러니까 두나무도 열일하는 거죠. 이 늦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비트겟 계좌도 제 이름으로 만들 KYC 인증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명 인증인데, 이게 성정길 계좌예요. 이것도 성정길 계좌고. 이러면 그냥 보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트래블룰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성정길이 성정길한테 사기칠 리는 없잖아요. 네. 요거는 사실 조금 약간 짜증이 나긴 했는데, 뭐 업비트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뭐 당국에서 시키니까 그랬겠죠. 하여튼 요런 이슈가 있다. 요즘에 전 뭐 수업할 때 보니까 다들 이것 때문에 좀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짜증난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하자면은, 네,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면은 리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꺼내낼 때, 스테이킹한 거 언스테이킹 할 때 10일 동안 묶여 있는다. 네, 요거는 네,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그리고 해외 거래소로 전송을 할 때 무슨 서류 제출도 시키고, 그거 뭐 자금 출처가 어디냐고 막 물어보고 막 취조하듯이 좀 물어보는데, 저는 뭐 성실하게 답하긴 했지만 기분은 좀 나쁠 수 있다. 네, 이거는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외편이었고요. 이제부터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은 솔직히 매수하고 싶지 않죠. 그죠? 네, 와, 진짜 숨가쁘게 올랐죠. 근데 뭐 비트코인 차트를 봐도 네, 매수하고 싶지 않은 건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 올랐나 한번 볼게요. 한 달 반 동안 한 8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비트코인에 익숙해져서 뭐 요 정도는 글쎄요,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진 않죠. 네, 비트코인이
더 퍼포먼스가 크니까. 근데 이게 원래 그렇거든요. 잘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티커에다가 여기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거든요. 트레이딩 뷰에서 여기다가 이더리움 ETH가 이더리움 티커거든요. 여기다 BTC 그러면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가격이 차트로 나옵니다. 네, 이거를 보통 사토시 차트라고 많이 불러요. 비트코인 대비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차트를 되게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미 좀 다 찍어놨으니까 그럼 과거에 상승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보시면 제가 왜 이더리움을 지금 투자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쯤이 정고점이잖아요. 요 가격에 닿았을 때가 대략 한 요쯤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여기쯤? 네, 여기 뭐 다시 돌파. 유의미하게 돌파한 게 여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2017년 4월 22일 요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지난 장에서요. 지지난 장에서 이걸 돌파했을 때 정고점 돌파입니다. 여기가 지금 같은 때죠. 정고점을 세게 강하게 뚫어내는 시점에서 그게 2017년 4월 23일이죠. 요걸 좀 잘 기억해 두세요. 4월 23일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네, 여기서부터 4월 23일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300%가 더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 다음부터 비트코인도 무지막지하게 올랐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말도 안 되게 요때 아마 한 열 몇 배 올렸거든요. 뭐 넉넉 잡아서 한 20배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 20배나 엄청나게 올랐는데 얘보다 이더리움은 3배나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5, 60배 오른 거예요. 60배.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이때 떼도본 분들이 엄청 많죠. 네, 이때 이더리움 덕분에 부자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로 지난장을 한번 볼게요. 바로 지난장. 또 요때의 정고점 있죠. 요걸 언제 넘겼나 한번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정고점 닿는 데가 한 요쯤이죠. 한 2020년 12월 13일쯤 여기쯤 제가 찍어놨거든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한 거거든요. 대략 200%더 많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비트코인 대비해서입니다. 그럼 얘를 보면은 그렇다고 얘가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여기가 12월 13일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친 듯이 올랐죠. 네, 여기도 한 3배 올랐거든요. 3배. 얘가 3배 올랐지만 이더리움은 이거가 우습게 더 많이 오른 거죠. 얘가 3배 올랐지만 얘는 거기서 2배 더 많이 올라가지고 얘는 한 6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폭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 폭이 커지는 그 시점이 저는 비트코인 전고점 넘을 때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이번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전고점을 넘겼죠.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기는 타이밍인데 지금 한 20분의 1밖에 안 되죠. 비트코인 가격의 20분의 1.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하고 이더가 하나에 한 560만 원 정도 하니까 이게 요 정도 한 5.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한 8%에서 9%까지 여기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그리고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5월 23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있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승인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CPI가 오른다 내린다 네, 이런 거 얘기가 아니듯이 이게 ETF가 승인이 나든 안 되든 어쨌든 기대감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5월 달까지. 제 생각에 지금부터 한 5월 달까지는 이더리움의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비트코인의 타이밍이었잖아요. 네, 저는 이더리움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4개를 추가로 더 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5개인데 제 생각에 이더리움은 5개에서 10개까지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봐서 좀 뭐 항상 분할 매수하니까 어저께 4개를 더 샀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좀 추가 매수를 좀 더 할까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그럼 알트는 이더 빼고 뭐 보고 있냐? 저는 이더 빼고 보고 있는 알트는 솔직히 딱히는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 뭐 나오면 그때 좀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이 일단 전고점을 넘기는 시점까지는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비트 정고 전까지. 이때는 비트가 제일 잘 가니까 이때는 비트만 매수하면 돼요. 이제 비트 정고점 넘으면 이 뭐 비트코인 물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은 그때는 이더 매수할 거죠. 언제까지면 당연히 이더 정고 전까지. 제 생각에는 이게 현물 ETF 승인 디데이죠. 23일 이전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20%밖에 안 남았거든요. 20%만 상승하면 이게 되니까 저는 지금은 이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이상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 전에 만약에 정고점이 언제 올지 모르죠. 이더가 4,868달러를 대략 저는 한 5,000 보고 있는데 5,0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이더를 팔 거냐. 이거 이더 팔 타임은 아니고 현금이 좀 더 있다면은 그때부터 알트를 자발트 중에 좀 똘똘한 신생 알트,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했던 똘똘한 알트를 잘 찾아가지고 투자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포지션 다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매수는 3월 1일까지 현금 매수를 끝냈습니다. 벌써 한 열흘 됐네요. 그 다음부터는 홀드 하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라 홀드. 언제까지 홀드 할 거냐? 저는 한 내년 초반까지는 한 1년 정도는 홀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중간에 제 포지션이 바뀔 수 있죠. 전략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팔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좋게 생각한다, 살려고 생각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그 다음에 4개 샀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비싸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싶은 사람은 사셔도 되는데 저 때문에 사진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내가 봐도 좀 그런 거 같아 라고 본인 판단하에 사시면 됩니다. 저 믿고 사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 정고점이 넘어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똘똘한 알트 찾는 데 집중할 거예요. 솔직히 수익률 면에서는 여기가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좀 그래도 비교적 코인 중에는 안전자산이니까 비트코인에 돈을 좀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에 넣은 돈의 한 10분의 1 정도는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알트에는 큰 돈 넣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익률이 크지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얘는 번 돈으로 넣자.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만약에 내가 한 달 저축액이 한 200만원 정도 된다. 그럼 자발트 사는 데는 한 50만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더를 매수하고 있는 시기고요. 저는 한 3월 중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원하는 만큼을 매수를 마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5월까지 매수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매수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홀드의 영역이죠. 한 올해 말까지는 들고 갈 생각이에요. 이더는 한 올 말에 분위기 봐서 매도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10,000달러가 넘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만원? 560만원 주고 사서 1,400만원까지 갔으면 좀 많이 벌었죠. 그때는 일부 매도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전량 매도할지 일부 매도할지 그거는 또 그때 돼봐서 제가 제 포지션은 다 공개할게요.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제 포지션은 다 공개할 테니까 참고만 하시고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트는 나중에 알트는 뭐 샀는지는 종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종목은 말씀 안 드리지만 이제 제가 골라놓은 알트를 이제 샀습니다. 뭐 두 종목 샀습니다. 뭐 3종목 샀습니다. 뭐 요 정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 요 시기가 빠르면 한 4월, 늦어도 한 5월 될 것 같거든요. 4월이나 5월쯤에는 이제 알트 매수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제 투자 계획이에요.